어르신 어서 오세요. 양반집 사랑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어르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며느리나 사위가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명절이나 생신 때만 겨우 얼굴을 비추고 전화 한 통하는 것도 마치 숙제처럼 여기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르신은 언젠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문을 영영 닫아버리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가족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며느리와 사위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으로 묶이기 전에 엄격한 예의와 존중으로 맺어진 귀한 손님이며 동시에 내 자식의 배우자로서 우리 가문의 새로운 뿌리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결국 내 자식의 불행이 되고 나아가 내 가문의 평화를 깨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른으로서 가볍게 던진 그 농담이 상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굴욕이자 원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하십니까? 어르신이 찻잔을 들고 허허 웃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인격과 품격을 스스로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어르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문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무례한 농담이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들이 한번 무너뜨린 마음의 담장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속설처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입이 방정이 되고 그 방정이 결국 자신을 외딴 섬으로 고립시킨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르신은 어느 순간 집안의 외딴 섬이 되어 자식 부부의 눈치나 살피며 쓸쓸히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말실수로 고통받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노년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은 가문의 화목을 깨는 주범이 되고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꼰대라는 오명을 쓰고 쓸쓸히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 끝에서 가문의 위엄을 지키고 자식 부부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진짜 어른이 되는 법. 양반집 사랑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엄중한 가르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사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혹은 오늘 아침 어르신께서 무심코 던지셨을지도 모르는 말의 비극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지는 않았는지, 내 며느리나 사위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칠순의 정순자 어르신은 입버릇처럼 며느리 앞에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부터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너한테 장가간다고 했을 때 내가 좀 아깝긴 했단다. 농담이야, 농담. 처음에는 며느리도 웃어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지극해서 그러시겠지. 하지만 명절이든 생신이든 친척 모임이든 술이 한 잔 들어가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 농담은 며느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박혔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 딸은 의사라던데 내가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우리 아들이 눈이 높아서 큰일이었다가 너 같은 애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어르신,
이게 진정 농담입니까? 이것은 며느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며느리의 부모까지 무시하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안에서 자신이 부족한 사람 혹은 아들의 앞길을 막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고 느낍니다. 농담이다라는 말 뒤에 숨어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을 볼 때마다 그 모욕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정 어르신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명절마다 빈 방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던진 가벼운 농담은 결국 어르신의 노후를 아까운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며느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박만수 어르신은 사위와 술 한잔 마시는 게 낙이었습니다.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박 어르신은 어느 날 사위의 등을 툭 치며 농담을 던졌죠. 이 사람아, 자네는 우리 딸 아니었으면 이런 호강을 어디서 해보겠나? 자네는 처가 복이 터진 줄 알아야 해. 내가 사업도 물려줬겠다. 생활비도 대줬겠다. 세상에 이런 장인이 어딨어. 박 어르신은 사위가 처가 덕에 잘 사는 것을 축하해주고 자신도 사위를 많이 도와줬다는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사위에게 그것은 너는 우리 딸보다 급이 낮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 정도 못 산다는 무시로 들렸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사위는 장인어른과의 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 덕분에 산다는 오만함과 내 능력은 형편없다는 경멸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사위에게 고마운 장인이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는 갑질쟁이로 기억될 뿐입니다. 사위는 그날 이후부터 박 어르신 앞에서 늘 주눅들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박 어르신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의무감만 남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뒤늦게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라고 깨달았지만 사위의 마음속 깊이 박힌 자격지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칠순 중반의 최태식 어르신은 늦둥이 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낄낄거리며 농담을 던졌죠. 애 하나는 외롭다. 둘째도 하나 있어야지. 밤에 잠만 자지 말고 노력 좀 해봐. 어차피 노는이 애 낳는 게 남는 거야. 하하. 어르신들, 부부의 잠자리와 출산 계획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를 농담 소재로 삼는 순간 어르신은 천박하고 무례한 노인으로 전락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어르신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례하고 무식하며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최 어르신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농담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모임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 부부는 노골적으로 어르신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거나 아들만 잠시 들렀다 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른이라는 권위로 아랫사람의 사생활을 희롱하지 마십시오. 그 농담이 반복될수록 자식 부부는 어르신과의 만남을 지옥처럼 느끼게 됩니다. 최 어르신은 뒤늦게 독거노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말실수가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굳이 농담을 하려 할까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이 집안의 중심이며 내가 너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노년의 인정 욕구와
권위 확인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권위는 입에서 쏟아지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품격 있는 침묵에서 완성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가문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농담은 사실 내 인격을 훼손하고 내 말을 칼날로 만들어 스스로를 베는 행위와 같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농담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지갑을 여십시오. 훈수 두고 싶을 때 입을 닫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내십시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가 쌓여 결국 존경심은 무너집니다. 어르신, 명품 어른이 되는 3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연습해 보세요. 칭찬은 3초, 비판은 0초, 자식 부부의 장점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짧게 칭찬하십시오. 내 덕분에 참 좋다, 수고 많았다 같은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단점이나 실수는 당신이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상처를 헤집지 마십시오. 돈은 얼마나 모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집은 언제 살 거니? 와 같은 질문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들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됩니다. 경청은 말보다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사생활을 들춰내어 억지로 웃음을 만드는 저급한 농담 대신 그들의 삶과 노고를 축복하는 진심 어린 덕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와서 참 복이 많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다와 같은 말들은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보물이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유머는 상대를 높이는 데서 나옵니다. 어르신, 자식 부부가 어르신을 어려워하되 자꾸 찾아오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따뜻하고 말이 없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믿고 존중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면 됩니다. 이 확신이 쌓이면 며느리와 사위는 어르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존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의지할 것입니다. 양반집 사랑방에서 드린 이 말씀이 어르신의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고 어르신을 가문의 영원한 지주로 세워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이제 가벼운 입술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누리십시오. 말을 아낄수록 어르신의 자리는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양반집 사랑방이었습니다. 어르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존경합니다.